계속 큰 그림은 전 세계가 좀 경기 침체를 향해서 조금씩 달려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의 마지막 과정은 경기 침체 국면일 거다. 그런데 문제는 각국이 경기 침체에 도달하는 그 경기 침체 양상이 조금 너무 다른 거죠. 어떤 나라는 좀 길고 무거운 경기 침체에 들어갈 거고 또 미국은 좀 짧고 가벼운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 같고 네. 이렇게 다른 과정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전 세계의 글로벌 경기 침체가 조금 가시화되는 시점에서의 주가 하락폭도 각국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한 주간의 시장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김한진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날씨 진짜 더워졌죠. 잘 지내고 계세요? 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얘기 이제 한 주 동안 정리를 해볼 텐데 오늘 나온 속보 이슈부터 좀 여쭤보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율 부분에 있어서 미국 재무부 이 발표인데 한국은 관찰 대상국 제외 유지입니다. 2회 연속이고요. 일본이 추가가 됐는데요. 전반적으로 이 사항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어쨌든 일본은 최근에 엔화 조금 약세를 억제하기 위해서 두 번의 큰 시장 개입이 있었죠. 네. 물론 시장에서는 미국과 사전 조율을 했을 거다. 조율 내지는 일종의 개입하기 전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제 이렇게 통보겠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교감은 있었겠지만 대규모의 시장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불가항력적으로 지정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우리나라는 사실 환율이 지금 계속 약세로 가는데 약세로 가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자의적인 의도라기보다는 달러 강세에 의한 밀려 올라가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시장 개입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관찰 대상국에서 이제 빠진 거죠. 일본이 다시 들어갔다는 점, 엔화나 이런 부분에 영향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그럴 영향은 정도의? 없을 것 같고요. 사후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는 이제 7월 달에 BOJ가 이제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또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느냐, 또 시장에서 좀 채권 매입을 어느 정도의 속도로 할 거냐라는 부분 내지는 이제 조금 금리 쪽에서 어느 정도의 시장 반응이 나올 거냐 이런 부분에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엔화는. 알겠습니다. 시장 얘기 좀 해볼까요? 간밤에는 미국 증시가 일단 장 초반에 또 기록을 세우고 5,500도 봤지만 반락하면서 하락하는 흐름이 있었는데 연일 사상 최고가를 썼으니까 이 정도는 어떤 가벼운 조정이라고 봐도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는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좀 가져야 될까? 어떻게 보세요? 네, 지난 4월 중순부터 한 2, 3주 정도도 이제 S&P 기준으로 한 6% 정도 빠졌죠. 나스닥으로는 조금 더 빠졌고요. 그때도 시장이 끝났냐, 조금 이제 상투를 쳤냐 이렇게 논란이 많았는데 네. 이걸 딛고 오히려 건강한 조정으로 사후적으로 이제 그렇게 입증이 됐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미국장이 끝났다라고 단정 짓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개인적인 생각에는 미국이 금리를 한두 차례 인하할 때까지는 미국장은 살아있지 않을까라는 입장을 좀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물가는 잡혀가고 있고 예. 경기도 약간씩은 좀 둔화되는 흐름이 있다라는 게 감지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동시에 진단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료도 준비해 오셨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 경제는 울퉁불퉁하지만 씻고 있어요. 씻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동안 525bp의 엄청난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이제 경제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즉각적으로 스며드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천천히 스며들고 있는 부분도 있죠. 이게 이제 금리 인상의 효과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시차를 두면서 이제 경제에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직관적으로 두 번째 이유는 그동안 누적 물가 상승인 것 같아요. 지금 한 3, 4년 전에 비해서 지금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특히 서비스 물가가 많이 올랐고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독특한 디플레이션이 이제 네. 같이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외식 물가라든지 이러한 그 서비스 기반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실제로 CPI나 PCE 물가에서도 이제 이 부분이 좀 안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지갑을 닫게끔 만드는, 서서히 닫게끔 만드는, 아직까지는 고용시장이 망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급속하게 닫고 있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중산층 이하를 중심으로 어쨌든 좀 이렇게 소비가 껄끄럽다. 소비 지출이 조금씩은 둔화되고 있다. 라는 것이 이제 지금 두 번째 경기 둔화 요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용 시장이 망가졌냐? 뭐 간밤에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매주 나옵니다만은 23만 8천 건, 뭐 높다면 높지만 예상치보다 뭐 살짝 뭐 하지만 사실은 한 30만 건 이상으로 꾸준하게 찍혀야 고용 시장이 식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23만 건, 22만 건은 아직은 식은 상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실업자 한 명당 비닐자리 수는 이제 이게 한 일을 깨야죠. 아직까지는 일 위에 있지 않습니까? 초이스가 있다라는 거죠, 실업자들이. 올라갈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비정상적인 고용시장 과열에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내려오는 것은 맞지만 미국 경제가 완전히 지금 리세션의 코앞에 와 있다. 이렇게 진단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주식시장 얘기입니다만은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금리 기대감은 살아 있고, 그다음에 고용시장은 아직까지는 골디락스고 경기 지표는 그리고 아직까지 뭐 침체가 코앞에 다가와 있다라고 그런 공포감을 느낄 정도로 혹은 기업 실적이 곧 망가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지금 아주 고조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미스하고 역실적 장세가 나타나는 그런 단계도 아니고 이런 약간 뭐 좀 골디락스 그야말로 네, 애매한 그러면서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 구간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조금은 더 버티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보면 예전과는 달리 연준 위원들의 말도 위력이 좀 많이 약해졌다. 약해졌죠. 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좀 약해졌다 생각이 드는데 느끼시는 거죠, 박사님도? 네, 근데 뭐 대체적으로는 좀 매파적인 발언이 많죠, 요즘에. 지금 뭐 미니애폴리스 닐 캐시카리라는 간밤에, 투표권이 없는데도 투표권이 없는 분들이 요즘 아무래도 이제 투표권이 없으니까 좀 가볍죠, 몸이. 좀 더 하고 싶은 얘기. 근데 아무튼 뭐 작정하고 지금 뭐 간밤에도 2% 물가 도달하는 데는 뭐 한 1, 2년 걸릴 걸 뭐 이제 이렇게 찬물을 끼얹었는데 뭐 시장은 뭐 그런가 보다. 뭐 매파적인 발언이 나와도 뭐 그것 때문에 어제 뭐 주가 빠진 게 뭐 그것 때문에 빠진 것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 금리 인하 언제 해? 이거에 목을 매는 분위기보다는 물론 관심은 있지만 주식시장이 올라가는 거는 금리도 물론 한 축이지만 사실 AI를 중심으로 한 게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금리에 대한 관심이 조금은 그냥 지켜보는 쪽으로 좀 온도가 변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습니다. 네. 뭐 9월 인하 가능성이 뭐 40%에서 60% 왔다 갔다 하지만 네. 확률로 뭐 그거는 그것대로 움직이는 거고요. 뭐 인하하면 땡큐, 뭐 인하 안 해도 뭐 각오는 하고 있는 뭐 그런 분위기. 시장은 뭐 9월 인하가 12월로 미뤄졌다 해서 그게 무산됐다고 해서 시장이 그것 때문에 뭐 대폭락을 한다. 뭐 이렇게는 지금 생각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보다는 말씀하셨듯이 밸류에이션이 높아져 있으니까 미래 실적을 계속 땡겨서 가불해서 주가가 올라가야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실적을 땡겨올 수 있는 업종은 성장주잖아요. 혁신이 있고 성장하는 이거 AI이고 반도체고 또 관련주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뭐 방산이라든지 또 뭐 반도체는 물론이고 올라가는 주식들은 대체로 뭐 수출 실적이 좋다든지 아니면 수주 실적이 좋다든지 이런 미래의 실적을 땡겨올 수 있는 업종, 그러니까 성장주 쪽에서 계속 뭔가가
이벤트가 일어나고 주가가 그쪽에서 좀 뚝딱거리는 이제 그런 모양을 보이는데요.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박사님이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또 금리 인하되면 그러면 시장에는 과연 다 좋은 걸까? 네. 금리 인하되면 다 뭐 환호할 만큼 시장이 계속 올라가는 걸까에 대해서는 이거는 과거의 흐름으로 보면 다른 문제다라는 말씀을 또 해주셨잖아요. 뭐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은 뭐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확신할 네. 수 없지만 과거 사례는 결국에는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게 경기 침체랑 무관하지 않다. 경기 침체가 찾아오더라. 불편한 손님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금리 인하가 조금 더 가속적으로 일어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됐던 것이 이제 팩트죠. 이번에는 뭐 적절하게 금리를 연준이 빨리 인하하면서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잘 스마트하게 대응하면서 경기 침체 자체가 아예 오지 않게끔 만드는 이제 그런 마법을 벌이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가 지금 시장에 깔려 있는데 저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게 지금 가뜩이나 경기는 차츰 조금씩 식고 있거든요. 네. 식고 있는 상태에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모든 게 다 뒤집어질 거냐, 경기 사이클이. 그럴 정도로 마법을 벌일 수 있을 건가. 좀 중앙은행에 대해서 지나친 신뢰를 하고 있지 않나. 중앙은행이 경기 사이클을 스무딩 시킬 수는 있지만 경기 사이클 자체를 도도한 경기 사이클을 뒤집을 정도로 유턴 시킬 정도로 혹은 연착륙이 아니라 무착륙을 만들 정도로 그 정도로 파워풀한가. 사실은 뭐 약간 인플레이션이 구조적으로 저는 계속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이제 물가가 떨어지는 속도가 좀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이죠.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또 재정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연준의 터미널 레이트 최종 종점의 금리 기준금리가 저는 4%를 크게는 하회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한 3.75 정도가 저는 마지막 도달하는 터미널 레이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한 3%까지 내릴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경기가 침체됨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의 물가가 그렇게 크게는 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요인들이 시장에 경제에 깔려 있기 때문에 각국 중앙은행들이 과거의 경기 침체기 때만큼 금리를 대폭적으로 내리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경기 침체를 좀 방어하는 중앙은행의 정책 수단이 조금 제한돼 있다고 그럴까요? 또 국가도 마찬가지죠. 국가도 올해 재정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이 뭐 미국은 예외입니다만 세수가 조금 부족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부족해서 재정 수지 대비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어요. 그런 얘기는 내년도도 이제 경기가 좀 둔화되더라도 각국 중앙 정부가 재정 지출을 풀어서 재정 보따리를 풀어서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러한 여력은 굉장히 좁아져 있다. 좁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그래서 경기 사이클을 이제부터 좀 각국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타이밍이 더 좀 심화되지 않나 싶은데 맞습니다. BOE도 그렇고요. 뭐 스위스, 노르웨이 결정이 있었는데 각자 상황에 맞게 결정들을 좀 다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스위스는 이제 2번 인하를 했죠. 그래서 스위스 물가는 뭐 1%에 지금 도달해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과감하게 2번 연속 할 수 있었고요. 영국도 지금 2% 물가는 달성했지만 좀 찝찝한 거예요. 찝찝해서 이제 8월로 미룬 거죠. 두세 달 미룬 결정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잡혔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영란은행 통화정책 당국이. 그리고 어쨌든 뭐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전 세계가 들어가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말씀 주셨듯이 각국이 경제 상황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거의 리세션이고요. 부동산 발. 그리고 유럽 전체도 사실은 경기가 안 좋고요. 그래서 금리를 미국보다는 조금 더 많이 빨리 인하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조금 뭐 물가가
너무 이제 천천히 떨어지는 바람에 조금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CB도. 그 경제 사이클에 대해서 이제 눈에 띄는 자료를 네. 가지고 오신 게 있는데 이거 설명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5월 그 소매 매출이 나와 네. 있어가지고요. 소매 매출이 나왔죠. 그래서 그걸 한번 리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5월 CPI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5월 소매 매출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팩트는 0.1% 전월비입니다. 네. 미국의 소매 매출 증가율이 0.1%인데 지금 직전 월 그러니까 3월 대비 4월은 마이너스 0.2였거든요. 마이너스 0.2에서 0.1 정도로 했는데 사실 물가가 지금 한 0.3 뭐 CPI 기준으로는 뭐 4월 달에 0.5인가요? 0.4죠. 0.3. 3월 달에 0.3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소매 매출이 0.1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물가가 어쨌든 전월비 0.3 정도로 올라가는데 비슷하게만 그 소매 매출을 해도 0.3이 나와야 이제 정상인데 0.1이 나왔다라는 것은 물량이 준 거죠. 네. 물량이 굉장히 줄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특히나 이제 주유소 매출 같은 경우도 이제 마이너스 2.2. 항목별로 보시면은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이제 이런 쪽이 그 원유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떨어졌고 이게 음영돼 있는 부분이 이제 요겁니다. 5월달 그 4월 대비 이제 5월달 미국의 소매 매출이 이렇게 이제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뭐 가구부터 뭐 빌딩 그다음에 푸드 뭐 개솔린 말씀드렸던 뭐 의류 네. 뭐 이렇게 해서 전월보다 그러니까 4월보다는 5월 달이 그러니까 4월 대비 네. 5월이죠. 5월이 굉장히 이제 이런 항목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부분들이 대체로 이제 조금 천천히 물가를 천천히 떨어지게 만드는 거의 주범이에요. 그런 주범들이 지금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졌다. 특히 이제 레스토랑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계속 누적 물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외식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외식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월비 물가가 0.3씩 이렇게 보통 평균적으로 올라가는데 네. 그것보다도 소매 매출이 조금 더 적게 일어났다는 네네. 것은 조금 뭐 이렇게 수량이 줄었다. 그러니까 미국 경기가 좀 식고 있는 증거를 저는 5월 소매 매출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외식 말씀해 주셨는데 맥도날드도 간밤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네. 6월 25일부터 5달러짜리 식사 네. 세트를 제공한다. 뭐 이것 또한 네. 미국 경제가 굉장히 뭐 견고하고 뜨겁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소비 계층에서 느끼는 부담감 너무 이런 비싼 것도- 거죠. 그렇죠. 물가가 네. 너무 비싸가지고 고통스러운 거죠. 네. 지금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2% 물가 상승률 목표를 유지한다? 네. 이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물가가 마이너스를 가도 시원치 않다는 거죠. 그럴 정도로 체감은. 지금 네. 저항이 굉장히 심한 거죠. 이 모든 경제 상황들 오늘 뭐 물가 얘기도 해주셨고 각국의 통화 정책 얘기도 간단하지만 좀 요약을 잘해서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증시 쪽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마찬가지고 뭐 대만 기술주가 그러니까 화려한 국가는 연일 좀 사상 최고치를 네. 경신하는 흐름입니다. 이 밸류에이션 부담도 생각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가니까 포모도 있을 수 있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계속 큰 그림은 전 세계가 좀 경기 침체를 향해서 조금씩 달려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데 네. 사실은 그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의 마지막 과정은 경기 침체 국면일 거다. 그런데 문제는 각국이 경기 침체에 도달하는 그 경기 침체의 양상이 조금 너무 다른 거죠. 어떤 나라는 좀 길고 무거운 경기 침체에 들어갈 거고 올해는 아닙니다. 네네. 거의 내년도에.
또 미국은 좀 짧고 가벼운 경기 침체에 들어갈 것 같고 네. 이렇게 다른 과정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경기 침체가 조금 더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올수록 주식시장이 거기에 영향을 받을 텐데 결국에는 그 국면 뭐 올해 연말이 될지 내년 중반이 될지 이런 전 세계의 글로벌 경기 침체가 조금 가시화되는 시점에서의 주가 하락폭도 그 당시 그때 주가 조정폭도 각국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차별화가 좀 심해질 네. 거다. 네. 기술주가 그것마저도 막아줄 가능성은 없습니까, 박사님? 지금 보시면은 이게 글로벌 증시에 4월 달에 IMF가 나온 네네. 쓴 자료인데 되게 좀 실감 날 겁니다. X축이 뭐냐면요. 네. 2023년, 24년, 5년, 3년간의 복리로 매년 주가가 EPS가 몇 퍼센트 증가했느냐인데요. 네. 엔비디아가 50%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간 복리로. 예. 그러면서 PER이 지금 35배 이 정도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50%씩 앞으로도 한 1, 2년 적어도 올해 내년까지 진행된다고 한다면 네.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균열돼도 엔비디아는 조금 주가에 균열이 생기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주가의 맵을 보시면은 이익이 증가한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은 분명히 합리적입니다. 네. 하지만 이익 증가 속도가 너무 빨랐다. 복리로 지난 3년간 30%가 아시아 정도, 일본 이런 나라거든요. 이런 놀라운 이익 증가율이 앞으로도 경기가 둔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소수 기업들로 유지가 될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낙관 아닌가. 지금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의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 상황이 너무 낙관적인 그리고 지금 장밋빛에. 높은 성장성을 기반으로 달려왔는데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넌센스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한켠에는 늘 염두에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한진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